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글쎄요. 오싹하면서도 분노도 치밀고 황당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게 식당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주인이 당한 사건인데요. 네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해가 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당 앞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안에 누가 있나 하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앞에 차들이 있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밤이 되자 찾아옵니다. 이때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와서 여성 주인이 혼자 있는 곳으로 앞으로 다가갑니다. 네.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이 여성에 던집니다. 예. 이 딱딱한 돌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이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서 던지고 맥주병까지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세상에. 자, 앞에 있는 집기들 집어 던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의 왼손에는 아주 커다란 흉기가 들려 있는데요. 자, 이 여성이 저지를 하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이죠. 이 남성의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자, 왼손에는 큰 흉기가 들려있는데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여성이 무릎까지 꿇고 빕니다. 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네요, 진짜.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예, 이 흉기에 또 찔린 상태고 또 폭행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성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곳에 영상만 봐도요. 저 식당 여주인분 말고는 식당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양주인 변호사님.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단둘이 범죄자와 마주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주변에 물론 CCTV는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제지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인데요. 한 달 전에 저 해당 식당을 찾아서 무전 취식을 한 남성입니다. 무전 취식 같은 경우에 이제 사기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즉결 심판을 받아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네. 한 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복감을 가지고 저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서 저렇게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자 저렇게 다시 나타나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이제 범죄를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경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지금 영상만 봐도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이 피해자분의 가족분을 통해서 저희 제작진이 당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당진에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불안해가지고 CCTV를 설치했어요. 그날 이후로. 근데 이제 그놈이 계속 그날 이후로도 계속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슬렁거려 쳐다보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CCTV를 보고 있는데 그놈이 들어온 거예요, 가게로.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죠, 지구대에. 그 협박했던 놈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빨리 지금 국밥집으로 가달라. 처음에 이제 너 나 알지? 나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서 왔어. 이러면서 그러고 칼 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칼에 찔리셔갖고 이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빨리 가달라 하지 않았냐. 지금 칼에 찔렸다. 제발 살려달라. 이러다 진짜 우리 어머님 죽는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죠. 돌 7개도 손에 든 상태로 저희 어머님은 가게 밖에서 1시간 반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가게 상가 안에 숨어 있다가 나오고 가게 창문으로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사람 나오면 숨고 차 뒤에 숨어서 보고 계속 어슬렁거리고 하다가 마지막 손님이 빠지고 몇 분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 영상이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요. 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네. 가족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저 사람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지금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서 가게 안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저 상황도 가족들이 보면서
발을 동동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족 이 집하고 저 식당과 네, 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식당하고 집하고 그 아마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식당 안과 밖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는데 네. 지금 자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 폭행당하고 급기야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이 봤을 때 네. 뭐 그 심정 뭐 이루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잘못된 게 있는데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네. 이미 한 달 전에 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신고해서 네. 즉결 처리를 했다면 네. 한번 처벌 받은 사람이에요. 아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CCTV를 달았잖아요. 아하.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 주변에 서성거리는 거 그 자체도 이 보복범죄 하나의 일종이에요. 아하. 경찰이 그건 진즉에 저 사람을 처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한 달 전에 이 가족분들의 피해자 가족분들의 진술 바탕으로 김기화가 나와서 대체 한 달 전에 네. 저 식당에서 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한 달 전에 과연 이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었길래 이런 일을 벌였나 싶은데요. 이 한 달 전에 본인이 뭐 잘한 것도 아닙니다. 네. 이 국밥집에 와서 국밥을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하다가 네. 이 여성 주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음식점인데 담배를 달라고 하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술집이다. 네. 술집이 아니고 음식점이다. 네. 담배를 파는 곳이 아니다. 네. 라고 하니까 화분 4개를 깨고 4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 네. 집에서. 여성 네. 주인이 혼자 일하는 곳에서. 네.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또 협박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도소에서 10년 살고 나왔어. 신고하려면 신고해.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즉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받고 나서 이 앙심을 계속 품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찾아와서 이렇게 흉기를 또 휘두른 겁니다. 네. 당시에 저렇게 행패를 부렸잖아요. 지구대에 신고를 했었죠. 한 달 전 상황이에요. 지구대에 갔다가 20분에서 25분 뒤에 지구대에서 풀려났나 봐요. 훈방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가게로 찾아와서 야, 나 나왔다. 너 때문에 나 빨간 줄 하나 더 가게 생겼다. 내가 지금 너 해하지 않은 걸, 해치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해라. 이 말을 했고요.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식당 안과 밖에 CCTV를 설치를 하겠다는 게 이 피해자 가족분들의 한 달 전 상황 얘기입니다. 김복주 의원님. 예, 지구대로 데려가서 즉결 심판 청구할 때는 인적사항 확인하고 이른바 이제 즉결 심판 그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네.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 맞아요. 네. 예, 맞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경고를 분명히 하죠. 아하. 다시 이 파수소 문 앞을 나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협박을 하거나 그 집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식으로 형사에 꺼내갖고 형사처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당일날은 아마 즉결 심판 받고 난 이후에 네. 그 당일날은 안 갔을 거예요. 안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여주인한테 협박을 하니까 여주인이 불안해가지고 네. CCTV를 이제 설치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마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번 사건이 나기 전에 네. 전자의 한 달 전의 사건과 이번 사건 전 사이에 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협박을 했는지 여부 네.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신고했는지 또 여부 네.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그냥 뒀다면 네. 이거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지구대 파수가 직무가 뭐 잘못된 겁니다. 뭔가. 네. 그러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고요. 네. 이제 뭐 이번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형태에 있어서 이제 경찰관 이야기를 네. 좀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잠시 뒤 이제 경찰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지금 한 달 전 상황에도 보세요. 박준 변호사님.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 달 전 상황에도 이 공포감이 가시지 않았고 실제로도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세요. 1차 신고, 가해자 난동 신고 때 연행됐고 맞습니다. 2차 신고 때 지금
가해자가 다시 와서 협박해요. 근데 출동 안 했대요. 그때 지구대가. 지구대가 이 식당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대요. 100m 정도. 3차 신고. 가게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출동 안 했어요. 4차 신고. 파출소 앞에 있어요. 나와서 좀 봐주세요. 안 나왔답니다, 경찰이. 그렇죠. 이게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치안 활동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보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정도 이렇게 신고했는데 안 나오거나 아니면 출동하지 않거나 파출소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족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급기야는 그 4번의 정도의 모든 실패했는 그 급기야 이런 사건까지 오게 된 게 아니면 만약에 지금 생명에 위협이 됐었으면 네. 경찰이 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그러니까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가족분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전 상황이에요. 방금 전 그 영상이 아니라 추석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이 공포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 전 상황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게 여주인분이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가해자가 가게 앞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앞을 서성거리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경찰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찰서 앞에서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우리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 내가 흉계라도 찔려야지 그때서 조치를 해줄 거냐? 라고 그래야 도와줄 거냐? 물었더니 경찰이 뭐라 했냐면 문을 닫고 장사를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 전 상황이에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이제 추석 전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지난 11일입니다. 이때 저 가게 안에서는 지금 흉기 난동,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족분들이 CCTV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경찰에 맞습니다.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CCTV를 지켜보고 있었고 상황이 지금 여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겠지만 이 남성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휴대폰조차 들면은 이 남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행히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돼요. 네. 예, 하게 되는데 이 관련 영상을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시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게 되는데 경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성이 들어오고 있고 이 상황을 보다가 경찰이 함께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지금 네. 입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웬일인지 안으로 들어서진 않고 입구 쪽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 남성이 이제 흉기를 든 채로 경찰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이 문 밖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네. 남성이 다가서자 경찰이 이제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까지 피고 있네요, 이 사람은 예. 지금. 이 흉기 남성은 여유롭게 담배를 피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주인은 또 한 번 벌벌 떠는 거죠. 경찰이 있었는데 분명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니까요. 네. 자, 여기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찰은 들어가서 이제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냥 입구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전 치드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그 담배 피고 조치를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서야 이 남성이 경찰의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결국에는 이제 흉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경찰은 이 남성을 데리고 연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상황에 지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김복준 의원님 네. 저 흉기를 들고 나가 경찰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뒷걸음질. 진짜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게 경찰입니까? 이제 저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서요. 저건 경찰 아니에요. 저런 게 무슨 경찰입니까? 왜 국민들 세금 도둑질하면서 월급 받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죽을 지경인데요. 네.
진짜 저 절대 다수의 경찰들이 그 위험한 현장에서 흉기든 범인들하고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말이죠. 저런 저 미꾸라지 그럼 경찰 하고 싶은 생각이 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경찰 아닙니다. 제복만 입었지. 경찰관이 목전에서 흉기에서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아무리 위험해도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진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경찰이고 네. 그래서 경찰이라는 직책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뒷걸음질 치고 도망다니려면 집에서 일 보면서 애나 보고 있지 뭐 때문에 경찰 제복이고 저 현장에 나와서 저따구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자, 하여튼 이거 어떻게 좋지 않은지 보세요. 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흉기 들고 담배까지 피고 있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경찰관은 그냥 뒷걸음질 치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3단봉을 꺼내거나 테이저건을 꺼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행동이. 그러면 여러분께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만 흥분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당시 출동했던 저 경찰이 저 피해자 가족분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제공받은 건데요. 당시에 피해자 가족들한테 저 출동했던 경찰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족분들 이해합니다. 제가 총을 쏴서 죽여야 제 직분은 제가 다 한 거예요. 제대로 남으면 제가 이간협착이라서 날려서 그걸 거기서 만약에 돌발 행위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해서 혼자 범인을 그렇게 때려잡고 업어치기 해서 때려잡고 하면은 좋죠. 뭐 혼자 제압을 할 능력이 안 되고 칼 갖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칼을 들고 있는 놈한테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소방서로 전화해서 소방 공무원들한테 소방서 대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 말고 어디 얘기해야 되는 국정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헌병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 오히려 지금 더 흥분하고 있네요, 이분이. 칼 들고 나오면 그러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2단 협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2단 협착이 해야죠. 해야죠. 2단 협착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3단이든 4단이든 협착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업어치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칼 든 범인한테 내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2단 협착이 하고 업어치기 하려고 하면서 내가 위험에 빠질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네. 왜 경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참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동료한테 했나 봐요. 다른 경찰을 통해서 당시 출동 경찰관이 나름대로 억울한 입장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만 내려놓고 그냥 설득했다는 거죠. 이제 오히려 강하게 대응하면 그 피해자 가까이 있는 가해자가 칼로 찌른다거나 뭐 그런 거에 우려됐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좀 많이 또 힘들어하시고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오셔가지고 좀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많이 힘드신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은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제 치안센터에 근무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날 순찰팀에 자원 근무하신 거죠.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최근에 근무 인원 부족하니까 그날 순찰팀에 자원 근무했다. 내가 지금 자원 근무했는데도 이 정도 한 것도 다행히 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리도 불편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인이어야 되는데 한 명은 뭐 다른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또 그 업무를 하지를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뭐 또 김복준 위원님 오늘 좀 많이 좀 화나시는 거 저도 처음 봤는데요. 김복준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그 장소에 뭐 자원이든 어쨌든 출동하게 된다 그러면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포착됐다라는 것은 뭐 심각한 어떤 또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까지 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분 상태가 걱정되잖아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 흉기 공격에 정말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 이제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간병인이 계실 거고. 치집으로 가시는데 그냥 어떤 사람 보고도 화들짝 놀라시고 하더라고요.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보고.
지금도 저희가 어머님이 19일이랑 28일에 단체 손님 뭐 50명 가까이 되는 손님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지 않냐, 병원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가족들이.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자세히는 다친 부위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친 부위만 말씀드리면 겨드랑이 아래 부분, 그다음에 등, 그리고 얼굴 부분도 베이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전치 6주 정도 나오셨다는데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생계 걱정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손님들과 약속 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혼자 식당을 꾸려오셨다라는 게 여성 혼자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실제로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무전취식을 합니다. 그럼 보통 혼자 여성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막 행패를 부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또 행패를 부리면서 직결 갔는데 네가 나한테 직결까지 먹여? 그러면서 아마 더 보복을 한 거겠죠. 네. 근데 실제로 다시 일을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남성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날 보호해줄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경찰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네. 이 사건,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관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후속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해 보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